테러 22주기를 맞아 미 전역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 가운데 지난 8일 희생자 2명의 신원이 DNA 검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가 음력 설날을 공립학교 공휴일로 지정하며 설날을 중국 설이 아닌 아시아 음력설로 표기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한인 밀집 학군 상당수를 포함해 학교 시설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교육세를 부담하는 주민들의 부담도 덜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급증한 망명 신청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시정부 기관 지출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정부 인력을 줄이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일 맨해튼에서 추상 컬러밴드 작가인 하태임 작가의 32번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25점의 신작을 발표한 가운데 전시회는 내달 25일까지 이어집니다. FDA가 오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새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가을 겨울을 앞두고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추가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5,100만 달러를 투입해 저렴한 아파트 82채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택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의 높은 보육비로 인해 5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뉴욕시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흑인 가정의 이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오늘은 9.11 테러 22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펜트건, 펜실베니아주 싱스필 등 미 전역에서 9.11 테러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22년 만에 희생자 2명의 신원이 DNA 분석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창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의 비행기 납치 공격으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린 지 22년이 되는 날로 전국에서 기념식과 묵념, 타종, 촛불 집회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의 국립 9.11 기념관과 박물관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희생자의 유족이 연단에 올라 1시간 동안 사망자의 이름을 낭독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는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추모식에 참석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뉴저지의 맘모스 카운티는 카운티 직원들이 추모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테러 22주기에 앞서 지난 8일 희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2021년 9월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된 지 약 2년 만입니다. AFP 통신은 뉴욕시 검시관실이 DNA 분석을 통해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서 사망한 희생자 2명을 추가로 확인해 총 사망자 2,753명 중 유해가 확인된 희생자 수는 1,649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희생자 중 1명은 남성, 다른 1명은 여성으로 남성의 신원은 2001년 수습된 유해의 DNA 검사를 통해 여성은 2001년과 2006년, 2013년에 수습된 유해를 통해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신원 확인을 위해 기존보다 더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이 사용됐다고 검시관실은 전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에서 추가 신원 확인이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로 약 3,000명이 사망했고 현재까지 희생자의 40%인 약 1,100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가 음력 설날을 공립학교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뉴욕주는 현행법에 규정된 공립학교의 공휴일 명단에 설날을 추가했으며 특히 설날이 중국설이 아닌 아시아 음력설로 표기됐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가 아시아 음력설에 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주 상원의원과 칼 헤이스티 주 하원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뉴욕주의 공립학교는 설날 당일에 학교 문을 닫게 됩니다. 내년 휴교일은 2월 10일입니다.
포컬 주지사는 아시아 음력설은 단순히 학교가 쉬는 날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축하하는 기회라며 뉴욕을 위대하게 만드는 인종 다양성을 깨닫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뉴욕시 차원에서 음력설을 공립학교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앞장섰던 롱김 의원은 100만 명이 넘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앞으로 가족과 함께 설날을 기념하고 문화 전통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뉴욕주 의회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뉴욕의 아시아계 주민들은 팬데믹 기간 길거리와 지역사회에서 급증한 반아시아 정서에 시달렸다며 음력설의 공립학교 공휴일 지정은 포용적인 미국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레이스 맹 하원 의원은 2009년에 이 법안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며 비웃었던 기억이 난다며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웬 추 상원 의원은 아시아계 뉴욕 주민들을 포용하기 위해 오랫동안 싸워온 노력의 결과라며 아시아계 미국인이 직면한 혐오에 맞서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안은 설날을 중국설이 아닌 아시아 음력설로 표기했습니다. 그동안 영미권에서는 설날을 중국설로 표기해왔는데 한국과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성을 지워버린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가 학교 시설의 필수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학군 상당수가 지원 대상 학군에 포함됐는데요. 각 학군의 교육세를 부담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은 팰리세이드 팍과 포트리 등 한인 밀집 학군들이 포함된 전체 281개의 학군에 약 4억 5천만 달러의 학교 건물 보수 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냉난방 시설과 지붕, 구조물 수리 또는 교체 등 학교 필수 시설 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각 학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주 전체적으로 학교 시설의 필수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아울러 각 학군의 교육세를 부담하는 주민들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정부는 각 학군이 제출한 학교 건물 보수 계획을 검토해 소요 예산의 약 40%를 보조하게 됩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주정부가 제공하는 4억 4,990만 달러 보조금에 각 학군이 부담하는 5억 9,850만 달러가 더해져 총 10억 달러 규모의 학교 필수시설 보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펠팍 학군의 경우 108만 달러 규모 학교 건물 보수 프로젝트를 주정부에 제출했고 43만 4,640달러를 보조받게 됐습니다. 포트리는 141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위해 56만 7천 달러를 주정부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또 테너플라이 21만 5,014달러, 엣지워터 176만 9,230달러, 레오니아 25만 4,232달러 등 상당수 한인 밀집 학군이 학교 건물 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가 급증한 망명 신청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시정부 기관 지출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출 삭감 계획에 기존 시정부 인력을 줄이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성명을 내고 도시로 유입되는 망명 신청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12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며 모든 시정부 기관들의 앞으로의 예산에 대한 축소 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시정부 기관들은 오는 11월까지 약 5%가량 지출을 줄일 계획을 마련하고 각 기관별 지출 삭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1월 예비 행정 예산안을 마련할 때까지 추가로 지출을 5% 더 줄이게 되며 4월 최종 행정 예산안을 확정할 때까지 지출을 추가로 5% 더 줄이는 방안을 뉴욕시장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앞으로 지출 삭감 계획에 기존 시정부 인력을 줄이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시정부 기관별 지출이 최대 15%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정부 기관 지출 삭감 외에도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들이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후엔 쉘터를 떠날 수 있도록 유도해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연방정부와 뉴욕 주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망명 신청자 관리 과정에서 뉴욕시가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는 매달 약 10,000명의 망명 신청자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작년 봄 텍사스주에서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를 버스에 태워 뉴욕시 등으로 보내기 시작한 후 현재까지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 신청자는 11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수용할 쉘터가 부족한 탓에 뉴욕시는 빈 호텔을 쉘터로 전환하거나 텐트 형식의 긴급 쉘터를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개설된 긴급 쉘터는 200개 이상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묘한 리듬감을 주는 이 색띠들로 추상 화계의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는 평을 받는 하태임 작가가 지난 9일 맨하튼 첼시에서 32회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25점의 신작으로 뉴욕에서 첫 개인전 데뷔 개막식을 성황리에 치렀는데요. 전시는 내달 5일까지 이어집니다. 현장에 정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독보적인 추상 컬러 밴드 작가인 하태임 작가의 신작 25점이 지난 9일 맨해튼 첼시에 있는 갤러리 AP 스페이드에서 컬러 비욘드 스페이스를 주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 작가의 첫 뉴욕 개인전 데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매끄러운 바탕색 위 기다림과 붓질이 여러 차례 맞물리면서 도톰한 곡면의 색띠가 여러 번 덧칠된 이 작품은 투명성과 결, 중첩과 교차, 어긋남과 반복의 패턴을 통해 다층적인 깊이감을 더하고 흐름과 속도를 표현합니다. 하태임 작가는 사용된 다양한 색상마다 다양한 감정과 스토리를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 작가에 따르면 노란색은 찬란한 기억, 파란색은 자유와 희망, 빨강색은 열정, 초록색은 추억과 밀접한 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색이며 이렇게 다양한 색들을 기억과 관념에서 끄집어내 가장 중요한 순간인 색과 색의 만남, 즉 조합을 시킨다고 전했습니다. 하태임 작가는 한국 1세대 추상화 거장 하인두 화백과 한국화 류민자 화백의 딸로 1998년 프랑스 명문 국립미술학교 에콜 데 보자르를 졸업한 뒤 한국으로 귀국해 2012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가나부산, 서울옥션, 파리시대 데자르, 아트사이드 등 국내외에서 총 32차례의 개인전과 200여 회의 단체전을 가졌습니다. 약간 휘어진 만곡 패턴 위에 색띠 위에 색을 담는 작가 하태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가가 된 계기는 저희 부모님 모두 화가의 길을 걸으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형제들 모두 어렸을 때부터 찰흙놀이나 그림을 그리면서 일상을 보냈던 기억들이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가 작가의 길로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저에게 오랜 시간 동안 작게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티스한테는 색을 닮았다고 하고 또 칸딘스키의 자유로운 추상법 이런 것들. 그렇지만 그 모든 작가들을 뒤로 하고 저희 아빠도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빠가 추구하셨던 우주의 질서, 규칙, 우주의 어떤 그런 커다란 에너지 이런 거에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아왔음을 제가 뉴욕 전시를 준비하면서 여기 오면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철학적 깊이나 조형적 깊이가 굉장히 깊고 또 글로도 자기 작품 세계를 잘 펼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빠처럼 안과 밖이 다 튼튼한 그런 작가로, 그러니까 철학적인 부분, 어떤 그런 사상, 이데아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된 작가로서 이렇게 단단하게 굳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을 위한 10대 한정판 벤틀리 멀리너 코리안 에디션의 뮤즈로 선정된 하태임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보여준 한국 대표 작가로 특히 내용이나 형상이 없어도 아름다울 수 있는 만곡의 컬러가 현대인들에게 위안과 소통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조선일보 2022 아트조선개관전에 방탄소년단 RM이 달려갈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물려드는 주문과 해외 전시 및 개인전으로 쉴새가 없고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는 70년간 반복하던 미국 북한 정상이 두 손을 맞잡는 배경에 하태임 작가의 작품이 함께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어 많은 해외 컬렉터들에게 러브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모나코 현대미술관 및 다수 국립박물관과 두산그룹 등의 사기업에서 그녀의 작품을 소장 중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오후 FDA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변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들이 업데이트해 개발한 새로운 백신에 대해 승인했습니다. 이에 가을 및 겨울철을 앞두고 추가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미 식품의약국 FDA가 겨울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내일 중으로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와 바이온테크사에서 개발한 추가 백신 접종 권고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피터 마크 FDA 소장은 백신 접종은 공중보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며 입원 및 사망률을 모두 낮출 수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아낼 수 있는 보호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FDA 승인을 통해 대중은 새롭게 출시된 백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신뢰하고 접종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추가 접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감염 증가세가 추운 계절로 접어들며 더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전 소장은 어제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가을과 겨울 실내 활동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자체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입원 환자 수는 2주 전 대비 29% 증가했고 사망률도 2주 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이에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회사가 앞다퉈 새 변이에 대비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출시된 코로나19 부스터샷이 새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년층 및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건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는 오늘 오후 성명을 통해 5,1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저렴한 아파트 82채가 완공을 마쳤다고 자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오후 브리핑을 통해 5,100만 달러 규모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프로젝트가 완공됐다며 이로써 웨체스터 카운티에 82채의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될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저소득층 주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뉴욕주를 만들기 위해 이들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주택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사회 번영과 커뮤니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값 고공행진으로 노숙자로 전락하는 주민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완공된 저렴한 아파트 단지는 웨체스터 픽스킬에 위치해 있으며 원베드룸 아파트가 18채, 투베드룸 아파트 50채, 3베드룸 아파트 14채와 140개의 주차 공간, 30곳의 전기 충전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 가능한 주민 자격은 웨체스터 카운티 중간소득층 소득의 40에서 80% 사이를 벌어들이는 가구에 한합니다. 이번 아파트 완공에는 뉴욕주 다운타운 활성화 이니셔티브 펀딩 1,230만 달러를 포함해 뉴욕주 예산 및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기금 등 총 5,1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그린 에너지 사용 아파트로 전기 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최신식 냉난방 시스템과 침수 방지 시스템, 피트니스 센터, 세탁실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국 및 환경보존국은 앞으로도 모든 뉴욕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료품 지원 및 저렴한 주택 공급 건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뉴욕주를 만들기 위해 뉴욕주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높은 보육비 부담으로 인해 5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수많은 가정이 도시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흑인 가정의 이동이 가장 높은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점인 기자입니다. 뉴요커들이 갈수록 과중되는 보육비로 인해 시달리고 있습니다. 퀸즈에 거주 중인 주민 스프링스는 남편과 수입을 합쳐 연간 약 20만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 기간 자녀 캠프와 보육비를 내고 나면 중산층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빠듯한 삶을 살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브롱스에서 차일드케어 센터를 운영 중인 도리스 씨 역시 모든 비용이 오르면서 차일드케어를 유지하는 것이 버거워졌다며 6명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지만 하루 한 아이당 3달러의 수입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25년간 이끌어온 차일드케어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에 위치한 대부분의 보육센터가 2017년 이후 가격을 인상했고 몬테소리 유치원 같은 전문기관은 한 달에 약 $4,000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보육 서비스 제공업자들마저 높은 인건비로 인해 하던 일을 접고 업계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 비싼 보육센터에 입소하는 것조차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뉴욕시는 자녀 한 명당 전체 소득의 7% 정도를 지출할 것을 권고하지만 그러려면 가구당 30만 불 이상을 벌어들여야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정이 보육을 위해 소득의 25%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보육비는 더 비쌀 뿐 아니라 방과후 프로그램 역시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5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흑인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뉴욕시를 떠나면서 공립학교 재학생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 달에 3-4천 불에 육박하는 보육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과중되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주민들이 뉴욕시를 떠나고 있어 뉴욕시의 보육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의 난민 수용이 한계에 도달한 가운데 뉴욕주 의회가 주내 카운티들의 난민 수용 거부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에는 카운티 내 숙박시설에서 난민들의 임시 거주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제니퍼 라쿠마 뉴욕주 하원의원은 뉴욕시가 역사상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뉴욕주가 주 차원에서 난민 문제를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쿠마 의원은 이와 함께 난민 신청자들의 난민 신청 및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최근 난민 신청 이민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난민들에 대한 조속한 노동허가 발급과 구직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2,000만 예산으로 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평균 자산 $100억 넘는 미국 내 대형 파트너십 75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AI가 헤지펀드와 부동산 투자 파트너십, 대형 법률 회사 등 감사 대상을 식별하는 동시에 그동안 제한된 검사를 받아온 부문에서 조세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IRS는 소득이 $100만 이상이지만 세금 채무가 $25만 이상인 납세자와 관련된 감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며 이들로부터 수억 달러의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닛 옐렌 재무장관은 IRS에 연간 소득이 $40만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가구에 대한 감사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달 1일 타계한 셰일라 올리버 부지사의 후임으로 타에샤 웨이 주 국무국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웨이 부지사는 기존의 주 국무국장 역할도 겸임합니다. 올해 51세인 웨이 부지사는 올리버 전 부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뉴저지 부지사에 오른 흑인 여성이 됐습니다. 브라운대를 졸업한 웨이 부지사는 패세이 카운티 프리홀더와 행정법원 판사로 활동하다 머피 주지사에 의해 주 국무국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주 국무국장으로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선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능숙하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저지주 포틀리에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건강 이벤트가 21일 베리모 필름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건강 이벤트에는 윤재필 한의학 박사와 조앤 리 운동 전문가가 초청돼 활력 넘치는 인생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윤재필 박사는 스타 선수들의 스타 주치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윤 박사는 시니어의 건강에 필요한 건강과 웰빙 정보를 자세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앤 리 운동 전문가는 뉴저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피트니스 및 자세 교정 전문가로 30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자세 교정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맞춤형 피트니스 계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정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